밤이 늦었네요.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한 거죠.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간 괜찮으실 때 같이 커피 한잔 해요. 네, 좋아요. 언제가 시간이 괜찮으세요? 끝!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워드입니다. 오늘은 매트릭스, 사회적인 틀, 제도, 영어로는 소셜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세상의 중심에도 홀로 서라, 랄파에도 에머슨의 셀프 릴라이언스, 자기 신뢰 책에서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했을 때 안도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말하고 행한 것들이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재능을 내버려 두는 한 우리 곁에는 그 어떠한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자신을 믿어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사회적인 틀과 매트릭스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볍게 미리 써놨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앤드류 테이트의 영상이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러한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실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서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나 혹은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연애 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애 고수가 만 12년 동안 필드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필드를 혼자서 나간 것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최고수라는 그 시대의 연애 고수들과 함께 달렸어요. 정말 신적인 존재로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런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이제 달린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은 수백 명의 사람들,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냐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애 고수가 뭐라고 하냐면 폰게임은 필요 없다. 그냥 만나자고 하면 된다. 라고 이 연애 고수가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폰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여자한테 연락처를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 번호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날려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더 절박하고 여자한테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어필하고 애원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여자를 꼭 만나고야 말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막 래퍼도 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웃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카톡에서 이미 막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연애 고수가 말하는 게 주제는 무조건 하나로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질문은 최소화하고 평서문으로 바꿔 말해라. 그리고 래퍼 형성 목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연락보다는 만남을 위해서 약속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연락을 한다. 그래서 정말 만나자고 해야 돼요. 그냥 만나자고 하면 끝이야. 그래서 만나자 해서 어디에서 만날지 구체적으로 만날 장소를 잡고 시간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나자 수단이잖아요. 뭐 거기서 막
뭔가 엄청나게 뭘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남자랑 여자랑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어떤 사람인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막 레포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너무 막 얘기를 많이 한다. 그거는 여자한테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애쓰고 애원하는 남자는 사실은 주변에 여자가 많이 없는 남자일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회적 증거가 없는 사람, 프리셀렉션이 없는 사람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폰게임에서 그러니까 폰게임이라는 게 이제 여자랑 연락을 해서 우리가 뭐 작업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뭔가 많은 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술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걸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답장이 오지 않으면 기다린다. 그냥 기다려, 제발. 좀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어. 부재중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봤을 거 아니야. 핸드폰 요즘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요. 네?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여자한테 말을 던질 때 여자가 예나 아니오라고 대답하거나 정말 할 말이 없게끔 만들지 말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이 연애고수한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애프터를 잡냐를 봤더니 8월 30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11시 안녕하세요. 9월 1일 목요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답장을 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연락처를 받고 처음 연락한 거야. 답이 늦었네요.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한 거죠.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간 괜찮으실 때 같이 커피 한잔 해요. 네, 좋아요. 언제가 시간이 괜찮으세요? 끝!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애 고수가 만 12년 동안 필드를 나갔어요. 그래서 최고수라는 그 시대의 연애 고수들과 함께 달렸고, 신적인 존재로 어떤 커뮤니티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들과 친하고 항상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러한 12년 동안의 어떤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냥 만나자고 하면 된대요. 그럼 해봐요, 좀. 왜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냐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초월하는 거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왜냐면은 한번 우리가 고착화된 생각이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 행동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습관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바뀌어지는데,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이 강화가 되고,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만을 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그래, 한번 만나자고만 해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카톡이 왔다. 여자한테 연락처를 줬는데 여자한테 먼저 카톡이 왔다. 하이요, 아침부터 일찍이시네요. 출근길에 생각나서 연락했죠. 와, 여자가 생각나서 연락했대. 출근길 어때요? 좀 할만한가요? 할만합니다. 휴가 중이신가요? 서울까지 오시고. 아니요, 돌아왔어요, 울산으로. 서울은 주말마다 자주 놀러와서 서울 사는 거 부럽다. 한 번에 몇 개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 진짜요? 자주 오시는구나. 저는 울산 사는 게 부러운데요. 울산은 살기야 좋죠. 나중에 놀러 오세요. 나중에 1번 울산 놀러 보고 싶긴 했어요. 울산 오면 뭐 하고 싶었는데요. 뭔가 갑자기 또 친밀감과 레포를 쌓는 질문이야. 간헐제인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눈 뜨고 일어나는 출근이네요. 여자가 8시 14분에 연락 왔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걷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간헐제가 뭐 걷는 뭐 그런 코스인가 봐요. 아,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하고 바로 답장이 왔어. 네, 걷는 거 좋아해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또 늦게, 그렇죠, 가끔 뭐 밤에 산책하는 거 좋아해서 서울도 산책할 때는 많던데요. 기억나는 건 아차산 예전에 거기 살았어서 하고, 여성분한테 이제 답장이 안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정말로 뭐 이미 결과론적인 거고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성분은 분명히 애프터를 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먼저 연락이 왔고 굉장히 답장도 빨리빨리 했고, 오히려 남자가 답장을 늦게 했고, 하지만 그랬었기 때문에 남자가 답장을 늦게 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었다.
이거는 만날 가능성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남자가 만나자고 안 하죠. 그리고 뭔가 주제가 막 중구난방하면서 막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한 번에 하나의 주제로 그냥 뭐 하나 던져놓고 기다려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한번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던져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필드를 나간 연애 고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폰게임은 필요 없다, 그냥 만나자고 하면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경험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두렵잖아. 그러니까 실패할까봐.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정말로 이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이 여자를 놓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어떻게?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한 대로.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12년의 이러한 어떤 고수가 얘기를 해줘도 잘 이걸 듣질 않아요. 어떤 집착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고집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고,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대단하죠. 진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학습했을까?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 왜 매트릭스의 그 시스템 안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런 틀 안에 갇혀 있을까? 정말로 그것을 초월해서 생각하거나 그걸 초월해보는 걸 하지 못하고 항상 습관의 법칙에 얽매여서 정말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못하고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왜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는가?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사회적인 틀과 매트릭스와 어떤 사회적인 제도, 소셜 컨디셔닝 혹은 사회적인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유명하다? 개, 돼지, 새끼. 이걸로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 돼지, 새끼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데 그냥 개, 돼지, 새끼로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왜 이런 현실들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의 시각은 한 곳만 바라보는 멍청이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TV라는 네모 틀에 갇혀서 그것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다 큰 성인들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네모 틀에 갇혀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TV가 바보 박스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는 그 박스와 그 네모와 그 프레임과 그 틀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시각이 좁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외에 어떤 다른 진짜 좋은 게 있다고 해도, 다른 어떠한 위대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이 TV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극을 찾는 거예요.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엄청난 회피성이 발동되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습관과 기존에 하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된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필터링이 된다고 했잖아요. 필터링.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하는 모든 게 필터링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대중들은 검열된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검열된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면 우리는 한글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치 성인을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19금 컨텐츠는 절대 불가. 왜냐하면 이는 모두 청소년 유해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 정말 우리는 모든 필터링을 받고 있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수없이 차단당하고 블라인드를 먹었어요. 정말 수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닥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절시키기도 했지만, 도전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의 폭력성, 청소년 유해 영상, 사실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예시로, 우리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가장 큰 예시로 최근에 앤드류 테이트가 모든 SNS 플랫폼에서 그냥 한순간에 차단이 됐어요. 한순간에 블라인드가 됐어요. 마치 그 모든 거대 기업들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서 정말 앤드류 테이트를 그냥 침묵시켰습니다. 왜냐? 필터링. 대중들은 검열된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정말로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경험, 이 직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왜? 너가 그걸 하면 넌 쓰레기다.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걸 하면 넌 쓰레기니까. 만약에 12년 동안 진짜로 필드에 나가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매력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 자신이 직접적인 경험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 것을 통해서 아무리 말한다고 하고 아무리 그것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매트릭스에 갇혀서 정말 수능적인 사람들은 그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한 것, 사회로부터 여기를 맹신하고 오직 이 규칙을 따라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매트릭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뭐 매트릭스를 초월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그냥 어떠한 정말 직접적인 경험을 내가 하지 않는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회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배우고 학습한 것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려면 잘생겨야 한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게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없다.